안녕하세요, 시온쌤입니다. 오늘은 기초디자인 채색 순서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예상 소재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귤 먼저 채색을 들어가고 있어요. 채색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순한 색깔, 예를 들어서 뭐 옐로라든지 오렌지, 레드처럼 진출색인 컬러 또는 맑아야 되는 컬러들을 먼저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밑색 깔면서도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가면서 칠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옐로우부터 해서 화이트까지 톤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옐로우 딥까지 이용해가지고 옐로우 딥에서 오렌지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 전반적인 양감의 느낌을 내줍니다. 색감에 대한 느낌을 내주고 이때부터는 슬슬 물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나 그런 질감 표현 또는 부분적인 어둠들을 만들어가면서 귤이 조금 더 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색을 깔고 그 다음 톤까지 깔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3번 이상 톤이 들어오게 되는데 3번 이상 톤을 진행할 때는 이제 슬슬 물체와 물체 간에 대비가 좀 더 뚜렷하게 나오고 그림의 명시성이 확실해질 수 있게끔 밝음과 어두운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은 뭐 포인트 귤과 메인 귤, 귤 껍질과 귤 안쪽 면, 뭐 귤의 겉면과 귤의 안쪽 뭐 등등 여러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제 나눠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뭐 귤이 이제 갈라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체크해 주면서 좀 더 명확하게 딱딱 떨어질 수 있게끔 채색을 하는 게 누구보다 좀 더 집중감 있고 명시성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분적인 명암들과 함께 질감에 대한 표현도 그 후에 같이 따라주도록 합니다. 이제 4번 톤을 들어가고 있는데 4번 톤부터는 이제 그림의 어둠의 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껴 쓰지 말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여기저기 써주면서 그림에 대한 대비나 밀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귤 부분에서 귤 안쪽 면과 귤 겉 껍데기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가 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4번 톤까지 끝났으면은 팔레트에 이제 썼던 컬러들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이색 저색 조삭해가지고 뭐 그레이나 아니면 보색들을 조색해서 배경부 컬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인 귤을 한 다음에는 배경부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가 옐로우부터 오렌지 계열을 쓴 김에 배경부까지 다 끝내버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성 있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뒤쪽 같은 경우는 채도를 많이 죽여가지고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보이죠. 뒤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는 조금 더 질감이라든지 표현에 있어서 약간은 더 덜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오히려 주제 쪽에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잘 그린다 해가지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뒷부분을 너무 파괴되면은 앞쪽이랑 존재감이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다운 느낌으로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려버리면은 절대로 또 안 되겠죠. 채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강력한 대비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 톤으로는 항상 좀 그림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빨래집게 하고 있는데 빨래집게 같은 인공물을 할 때는 밝고 중간 어두운 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안 받는 부분이 정말로 확실하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야만 그림이 똑 떨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빨래집게 부분에서 밝음과 어둠이 어딘지 명확하게 보이죠. 같은 블루 계열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블루는 조금 더 푸른빛이 많이 돌면은 어떤 블루는 약간 바이올렛빛이 돈다든지 어디는 약간 그린빛이 돈다든지 같은 계열 내에서도 약간의 변화들을 주면서 해줘야 그림이 심심하지 않고 적절히 재미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은 좀 다양하게 써주는 게 좀 지루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이올렛빛이 돌죠.
그 다음 이제 금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먼저 유채톤, 특히나 난색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한색, 그 후에 무채톤을 진행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두운 물체는 제일 마지막에 칠해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수저나 이제 그림자 같은 처리들을 제일 마지막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저 같은 경우는 금속의 느낌, 그러니까 반사체이기 때문에 좀 근처에 있는 물체가 비치는 것들 잘 생각해가지고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광이 굉장히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아래쪽이 밝게 위에는 어둡게 들어가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완전한 블랙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그냥 싹싹 올려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선 부분은 미리 피해놓고 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블랙이기 때문에 밑색을 다 깔아놓고 그 후에 바로 얹으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블랙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은 그 후에는 이렇게 닦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림의 밀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그 다음 반짝거려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반짝거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부 밀도와 그 다음에 대비차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빛을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둡게 칠해진 부분은 조금 닦아주면서 입체를 더 돋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화이트 과정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화이트를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이쁘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또 잘 못 쓰게 되면 망한 경우들이 많아요. 화이트가 뜨게 되는 경우들은 보통은 입체가 맞지 않는 경우에 나왔을 때 그렇거든요. 보통 에서 닦은 부분에다가 한 50% 정도 되는 면적으로만 화이트를 찍어주는 게 그림에서 화이트가 되게 어울려지게 나오기 쉽고요. 또는 이제 물체의 경계라든지 또는 미세한 텍스처라든지 그런 걸 표현할 때 이제 화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에 메인 하이라이트 느낌을 넣어주면서 그림에 대한 완성도를 채웁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봤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